자,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음. 자, 들립니다. 오늘 이제 실시간 수업 진행할 거고, 이제 우리가 명절도 있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접속을 했는데, 매주 이렇게 이제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좀 여러분들 그동안 진행했던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수업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이버 강의는 지금 현재 3차 실시가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요 강의 자료가 이제 교재는 이제 한빛미디어 건데 오래전에 만든 컨텐츠지만 그래도 실제 이제 웹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학습하면서 웹의 어떤 구성 그리고 웹 보안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웹의 구조를 좀 전반적인 거를 좀 한번 소개를 하고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미션을 주면 여러분들이 그 미션 수행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6시에 실시간 이제 보강 한번 또 진행할 거예요. 일단 6시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되는 사람들 들어오고요. 그것도 교수님이 녹화해가지고 지금처럼 실시간 줌으로 녹화해서 올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강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따 듣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까지로 제가 그 영상 올려놓고 듣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들으면 자동으로 출석이 체크되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실시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으로 출석이 체크될 거고, 혹시 다시 한번 이제 내용들을 좀 보고 싶은 학생들은 제가 이거 끝나면 줌에서 자동으로 영상 변환이 돼서 유튜브에 올리면 그 주소를 지금 실시간 주소로 해놓은 거를 이제 유튜브 영상 주소로 바꿔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이제 확인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수업을 놓친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그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출결 상태를 한번 공유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온라인으로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출석이 좀 잘 체크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사이버 콘텐츠. 화면 공유해 줄게요. 한번 여러분들 거 출결 상태 여러분들 잘 체크해야 돼요. 이거는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감점되면 여러분들 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4주차에 대한 걸 할 거예요. 지금 이거 표시된 학생들은 전부 다 동그라미가 되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는 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일단 좀 풀어줄게요.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하는 것들은 이제 이 출석에 대한 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추석과 그다음에 제가 시험 출제를 갔다 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가지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좀 풀어줄 테니까 나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풀어줄 테니까 그걸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출결 상태 보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천호 학생은 지금 안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세모 표시는 지금 25분이 넘어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지금 주한이 아직 안 들어와 있고, 준혁이 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안 들어와 있고, 형호,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상민이, 그리고 이기재 학생, 그 다음에 김동현 학생, 요 사람들만 지금 출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제가 인위적으로 전부 다 오프라인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출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출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 첫 주차 같은 거 못 들었던 사람들은 제가 다시 한번 풀어주도록 할 테니까 꼭 기간 안에 듣도록 하고,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출석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수업 관련된 내용 지난 시간에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이 수업의 어떤 방향들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냐면,
이거 화면 보이나요? 이거 지금 공유하면 이거 국가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시험 이거 보이세요? 잘? 네, 네. 보입니다. 이거 보여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정보보안 기사 시험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이 좀 웹 보안하고 블록체인 수업이 어느 과목에 해당이 되냐면 어플리케이션 보안 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나중에 그래도 이런 자격증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여러 가지 실습하면서 조별 발표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뭐 실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습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실습에 대한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실시간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공무원 시험 출제를 계속 이제 5급 기술고시부터 7급, 9급 출제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이런 시험 문제의 어떤 패러다임이 꼭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출 문제들을 좀 한번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준비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끝날 때쯤이면 그래도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시험을 자유롭게 볼 수 있을 정도까지. 그래서 좀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인터넷 수업도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다루는 것들이 대부분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나오지만 또 일부 다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를 제가 제시해주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좀 쭉 정리하는 어떤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도 아마 나중에 시험 볼 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현황표를 한번 보면,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 사이트 와 봤는데, 제가 이제 이거 보안 기사 처음 나올 때 한빛미디어에서 교재를 좀 출판하려고 좀 자료도 만들고 했었는데, 뭐 합격률을 볼게요. 지금 이제 2013년도가 처음으로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해서 선정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는 응시자 수가 6,049명 중에 2,200명 정도가 합격을 했어요. 한 30% 정도였는데, 필기는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하면 어느 정도 붙을 것 같아요. 근데 실기를 한번 볼까요? 실기는 지금 합격자 2천 몇 명 중에 이제 1,802명이 응시를 했는데 합격률이 얼마예요? 53명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때는 이제 일에다 보니까 되게 좀 속된 말로 좀 엄청 어렵게 문제를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합격률이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때 처음 시험 보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어요. 문제가 정말로 난이도가 엄청나다는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2회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를 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필기 때는 이제 1,385명 했지만 150명 한 10% 정도 하려고 유지를 한 것 같아요. 필기도 보니까 어때요? 380명 중에 859명이 합격하고, 이것도 결국에는 보니까 합격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그래서 859에서 지금 3806 하면 한 22% 정도의 합격률을 보여준 것 같아요. 2014년도도 보니까 355명에 비해서 600몇 명 더 합격률이 조금 더 낮아졌어요. 근데 필기는 어때요? 똑같이 좀 합격률이 상당히 낮게끔 나오죠.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연차별로. 4회 때도 보니까 3천 몇 명이 봐서 518명이 합격했고 조금 합격률이 좀 떨어졌네. 또 그다음에 이제 실기는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약간.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 보니까 300몇 명에서 이때는 좀 문제가 좀 쉽게 나왔는지 합격자가 거의 50%까지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실기도 어때요? 10%까지 끌어올렸네요. 보니까.
하도 이제 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합격률을 좀 높이도록 난이도 조정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6회 때는 조금 더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기 합격자도 조금 합격률이 좀 상당히 좀 낮게끔 유지하게끔 되어 있네요. 2016년도 보니까 한 25%에서 30% 정도, 실기는 거의 뭐 지금 10%도 안 되게끔 합격이 된다. 그 다음에 2016년 8회 때도 보니까 4,000몇 명이 봤지만 실제 1,400명이 붙고 실기 합격률이 상당히 지금 낮다. 그래서 쭉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최근 걸 한번 볼게요. 2021년도 별반 달라지진 않았네요. 그래서 4,000명이 응시했는데 1,200명이 필기 합격을 했고, 실기 합격률을 보세요. 지금 2,000명이 시험을 봤는데 20명밖에 합격을 못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합격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1%도 안 될 정도의 합격률, 그러니까 정말로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이게 좀 이게 복골복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한 번에 붙으면 좋겠지만 실기 쪽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스템들을 좀 다루고 조금 그 실무적인 어떤 역량이 좀 있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보안 쪽의 실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제 필기는 여러분들 좀 공부하면 합격률이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검정 안내를 보면 시험 과목, 자, 시험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시스템 보안에 대한 게 있고, 이제 시스템 보안은 지금 이제 제가 과목을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 보안 했었는데 지금 1학기만 개설하고 2학기는 안 했는데 이제 아마 개설되고 이제 아마 내년도 교과 과정에서도 시스템 저희 정보보호 전공 커리큘럼 자체가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호 일반, 그다음에 이제 법은 지금 이성진 교수님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제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과목별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수강을 하고 나면 이 과목에 대한 걸 시험을 응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걸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하고 처음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기존에 있는 정보 보안 기사 문제의 어떤 기출 문제들을 좀 구해서 그걸 갖고 좀 계속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버 강의는 사이버 강의들을 듣고 이걸 통해서 문제를 좀 정리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를 제가 여러분들께 취약점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뭐 써보고 축해서 막 하는 걸 한다고 했었는데, 기말고사 때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해도 좋고, 지금처럼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제가 구해서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풀이는 제가 가이드를 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더라도 어떤 책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험 출제할 때 보니까 국가공무원 시험 출제할 때 대부분 이제 출제 유형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과서에서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반드시 출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정보보안 기사는 그 정도까지 난이도 있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하다 보면 전체적인 책의 주요한 포인트들을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법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좀 찾는 어떤 스케일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런 문제 유형들을 쭉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PBL 결과 보고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정보보안 기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노트 정리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어떻게 잘 정리했는지를 가지고도 기말고사 대체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시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취약점 점검해보는 거에 대한 거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좋고, 지금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문제들을 쭉 구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한번 풀면서 쭉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올리는 방법, 아니면 또 제가 몇 가지 좀 이제 문제를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답을 찾고 해설을 쓰는 방법을 해서 리포팅을 한다든지 해서 기말고사
대체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뭐 시험, 저는 그래 지난번에도 가입했지만 시험을 뭐 단순히 외워서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로 바꿔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가이드를 조금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이제 정보부 교수님들이 지난 학기 동안 우리 정보부 교육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기왕이면 우리 학생들이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을 좀 딸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실제 이제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필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기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다 보니까 실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을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런 운용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그런 어떤 자료들을 좀 제가 함께 제공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돼요. 특히 이제 주요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을 하는 어떤 컨설팅 방법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 조금 더 실무적인 것들을 좀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갖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블록체인과 웹보안 수업들은 이걸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강의 콘텐츠를 지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 영상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프로타입을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 파워포인트 자료들이 있으면 추가로 해서 이제 보안,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하지만 실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개념들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강의를 좀 이런 실시간 수업 시간에 다시 같이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좀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혹시 뭐 이렇게 진행할 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거나 뭐 건의나 뭐 본인의 어떤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래요? 혹시 준기 학생. 네네. 예, 준기는 교수님. 지금 교수님 이렇게 가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생각이 있나 따로?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네가 정보보안 기사를 좀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기 합격률은 되게 낮지만 그래도 필기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실기도 좀 해볼 수 있게끔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로 좀 진행을 할게요. 뭐 그다음에 최미리 학생, 네, 미리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권위사이나 좀 방향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교수님한테 뭐 카톡이나 뭐 백석톡으로 꼭 연락을 좀 해줘요.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은 걸 좀 보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이버 강의를 지금 4주차까지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하고 막 하는 거는 좀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인터넷에 대한 것,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프라인 오면 제가 이제 판사하면서 지금 인터넷이 어떻게 돌아가고 거기에 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근데 어떤 이번 시간에는 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내용들은 좀 전체적으로 한번 핵심이 되는 것들만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한 대략적인 걸 제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 1시간 정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한 6시에 다시 여러분들하고 보강, 제가 저번에 시험 출제 갔다 오는 것 때문에 오후에 이제 보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악성 코드 뭐 하는 걸 봤을 텐데 뭐 자격증에 대한 걸 제가 올려놔서 아마 봤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좀 보강을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오늘은 좀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요 지금 인터넷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해킹에 대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제가 정보보안 기사 기출문제들을 좀 최대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보안 기사 어플리케이션, 뭐 다른 과목보다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기출문제들을 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좀 구해서 보내주면 뭐 그 학생들은 제가 추가 점수 뭐 조금씩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찾을 수 있을 만큼 찾아서 한번 저한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점수로 주긴 좀 뭐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문제들로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좀 기출 문제들을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에 대한 걸 한번 쭉 볼 건데, 이 화면이 보이나요? 지금 파워포인트? 잘 보이나? 잠깐만, 다시 공유할게요. 혹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자, 지금 이제 인터넷에 대한 어떤 역사들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의 탄생 배경이나 주요 프로토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의사소통의 어떤 개념들이 나와요.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통신이라고 해서 지금 전화나 이런 인터넷들은 결국에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발전되어 온 게 통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어떤 과학적인 기술들이 들어가서 연결을 하는 거다. 그게 어떤 근본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의사소통에 대한 것들은 쭉 한번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초창기에 어떤 특정한 어떤 기관에서 어떤 데이터를 서로 이제 주고받기 위한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하던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다 보니까 정보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하게 됐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다른 애들끼리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끼리 뭔가 서로 맞추는, 즉 표준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동일된 어떤 상태에서 하는 거를 필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든 애 다르고 저기서 만든 애 다르고 뭐 미국에서 하는 거, 한국에서 하는 거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통일된 모델로 가자 해서 나온 게 뭐냐면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표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프로토콜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프로토콜들은 어때요? 이제 네트워크나 이런 쪽에서는 이 프로토콜 베이스로 정해놓고 그 원칙대로 무조건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나오면서 이런 TCP, IP라는 프로토콜들이 만들어지면서 생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보면 82년도에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뭐 전자통신연구소에서 좀 처음으로 이제 TCP, IP를 갖고 이제 SDN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본 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넷이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했었고, 자,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좀 필요해요. 오늘 뭐 여러분들하고 좀 실습해 볼 건 뭐냐면 이제 이 TCP/IP 프로토콜을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RFC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RFC에 들어가서 RFC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 사이트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들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들을 좀 한번 찾아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은 이제 컴퓨터 간에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정한 여러 가지 통신 규칙과 방법에 대한 약속 또는 약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TCP도 보면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IP도 뭐냐면 인터넷 프로토콜, 그래서 항상 프로토콜이라는 게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RFC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표준 문서의 넘버링을 이제 RFC라고 해요. 그 이따가 이 RFC 사이트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런 프로토콜을 하기 위해서는 구문, 의미, 순서를 가지고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구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어떤 형식이나 신호, 보호와의 어떤 방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뭐 HTTP냐, 뭐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미는 이제 시멘틱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정확한 정보 전송을 위해서 전송을 어떤 제어하거나 오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TCP 같은 경우는 신뢰를 보장하는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전송하다 보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신호가 다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에러 검출, 또 TCP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패킷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흐름을 제어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포함하는 게 이제 의미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다음에 이제 순서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네트워크는 이제 내 패킷을 보내기 위해서 순서에 의해서 보내요. 그래서 시퀀스 넘버라는 게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TCP에는. 그러면 그 시퀀스 넘버에 의해서 패킷들을 순차적으로 분리도 하고 뭐 재조립도 하고 막 해요. 거기에 대한 영상들도 이따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TCP나 이런 IP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TCP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 전송하고 막 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토콜이 TCP고 IP는 인터넷 주소라고 보면 돼요. 인터넷 주소 측에도 여러분들이 IP 버전 4가 있고 IP 버전 6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웹 보안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수업을 좀 들었으면 더 이해가 쉽게 갈 거예요. 네트워크의 수업을 듣게 되면 이런 각각의 OSI 7계층이라고 했는데 7계층에서 각각의 계층별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걸 좀 보면 좋은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TCP IP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RFC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Request for Comment, 즉 인터넷 표준화 기구 ITF에서 만든 표준화 문서의 앞자리에 오는 게 RFC라고 하는 거죠. RFC 1945, 그건 뭐 인터넷 프로토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Request for Comment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뭘 실습을 해보냐면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인터넷 화면에서 제가 화면 공유를 또 다시 할게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같이 한번 브라우저를 한번 띄워보세요. 브라우저를 띄우고 자, 여기 주소창에다가 http etf.org 이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ITF 사이트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이게 인터넷 관련된 표준을 담당하는 사이트 그룹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about이 있고 그 다음에 topic interesting, how we week, 그 다음에 인터넷 스탠다드, 그 다음에 뭐 뉴스, 뭐 컨택 이런 게 있는데, 자, 인터넷 스탠다드가 뭐예요? 인터넷 표준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RFC라고 되어 있죠. RFC가 아까 리커멘드 커멘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RFC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 밑에 보니까 드래프트가 있고 프로퍼티 라이트가 있고 스탠다드 프로세스가 있고 퍼블리싱 어세스 RFC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 RFC를 하기 전 단계라고 보면 돼요. 특히 이제 드래프트는 이제 표준이 되기 전에 전문가들이 막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런 걸 제안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이제 저작권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프로퍼티 라이트가 되고, 왜냐하면 이제 표준들은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로열티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표준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프로세서, 그다음에 실제 퍼블리시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접속할 건지. 그래서 RFC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RFC를 클릭하니까 다큐멘트에 대해서 컨테인 테크놀로지 스페시피케이션, 뭐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에 대한 조직이나 규격에 대한 기술적인 규격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를 쭉 클릭하다 보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딜 또 들어가냐면 자, ITF 여기 퍼블리시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에디터를 한번 클릭해 보고 실제 이제 RFC의 시리즈 에디터들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좋고요. 그러면 다시 RFC로 가서 잠깐만요. 이런 뭐 보드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잠깐만요. 5,000번대까지 나와 있고, 신호.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여기 RFC에 대한 방법들이 쭉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서치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이트들이 조금 좀 바뀐 게 있어서 드래프트 쪽에 가보면 지금 현재 이제 그 표준으로 이제 제한되고 있는 그런 문서들을 또 우리가 여기에서 쭉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는 이제 게시판과 같은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RFC. 연도별로 되어 있는가? 드래프트 말고. 자, 여기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이 사이트를 한번 쭉 한번 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실습해 볼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하나씩 한번 들어가서 한번 메뉴들을 한번 쭉 보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실습할 걸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면 여기 이제 RFC 사이트에 와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냐면 자, 여기 툴스에 클릭해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이제 RFC 페이지에 서치 RFC 인덱스라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이걸 클릭하면 여기 RFC 넘버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1945하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서치를 한번 눌러주면 지금 이제 검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절트 결과가 나오는데, 자, 프로토콜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HTTP 1.0이라고 나오죠.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인터넷 위에 보면 HTTP 쓰는 거 있죠? 얘에 대한 1.0 버전에 대한 게 RFC 1945 넘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아스키나 PDF 파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스키 파일로 한번 볼까요? 아스키 코드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HTTP 프로토콜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목차들이. 그러면 겟 방식, 헤드, 포스트 방식을 쓴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응답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고 하는지에 대한 프로토콜도 쭉 나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대한 기본 구조할 때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되게 쉽게 영어가 좀 어렵지 않게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HTTP 프로토콜이 뭐냐면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놓고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라고 보면 돼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서버가 응답을 해주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HTTP 1.0에 대한 거를 좀 소개하고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냐면, 자, 아까 제가 TCP가 있다고 했잖아요. TCP가 RFC 몇 번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요. 여기에서 TCP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타이틀 검색 있죠? TCP. P하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TCP 검색을 했더니 여기 보니까 노드 트랜스미션 있고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793이라는 것이 TCP에 대한 표준안이구나. 그러면 몇 년도에 만들었어요? 1981년 세프템버 9월에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8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내용이 뭐냐? 여기 보면 아스키 코드 값이나 PDF 파일, HTML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 PDF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표준화 문서들에 대한 것들이 쭉 목차부터 해가지고 표준화 내용들이 나와요. 표준화 문서들은 똑같아요. 목차 나오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럼 TCP는 아까 같이 헤더 구조가 있어요. 헤더 구조가 있다 보니까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TCP의 포맷들이 있는데 그 포맷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이제 아까 OSI 7레어에서 TCP가 하는 역할이 이 부분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네트워크 책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표준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번역해서 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레이어별로 쭉 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TCP의 헤더 포맷이에요. TCP를 주고 받을 때는 우리가 위에 소스 포트. 자, 왜냐면 여러분 네트워크까지 제가 또 이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애매한데, 소스 포트는 뭐냐면 내가 보내는 지금 내 컴퓨터에 있는 포트예요.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뭐냐면 목적지 포트. 내가 목적지가 네이버다 그럼 네이버를 들어갈 수 있는 포트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와요.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는 패킷들이 나뉘어서 가기 때문에 순서를 여기다 정해놔요. 그 다음에 에코나리지먼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값들, 그 다음에 데이터 오브셋, 그 다음에 예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값들을 넣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창에 대한 부분들, 체크썸은 이제 오류 탐지 이런 걸 하기 위한 것들, 이런 각각의 것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바이트만큼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스 포트는 16비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데스티네이션도 16비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에 그런 내용들이 찍힌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보면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설명해줘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면 되고요. 저하고는 이제 뭐냐면 이런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쓰고 있는 표준화 문서들을 어디에서 보는지, 즉 ITF 사이트에 지금처럼 RFC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 형우야.
안영 학생? 목소리가 안 나오나? 오케이. 그러면 강준혁 학생? 준혁아? 네, 지금까지 한 게 어떤 건지 이해할까요? 조금 이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프로토콜들이 되게 많잖아. 그러면 이제 HTTP도 그렇고 TCP, IP,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DHCP, 막 그다음에 요즘 VoIP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된 프로토콜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러면 네트워크 책들은 전부 다 뭐예요? 여기 표준화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번역만 해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뭐 이거 영어로 어려운 사람들 아까 같이 구글에서 그냥 한글 번역해가지고 대충 봐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토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ITF 사이트의 RFC가 뭐 하는 건지, 드래프트가 뭐 하는 건지, 그리고 각각의 표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공부할 게 엄청나게 많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웹 보안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 웹이 돌아가는, 특히 인터넷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토콜들, 이런 것들, 프로토콜들은 표준인데 표준은 어디에서 관리하냐. 지금 ITF만 알려져서 근데 ITF만 있는 게 아니에요. IEEE도 있고 ITU라는 뭐 국제 표준화 기구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표준화들을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 계속 개발된 것들을 올려놓는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여러 개 이제 프로토콜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FTP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FTP 같은 거 한번 볼까요? FTP. FTP를 검색하니까 여기 있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아, 이것도 RFC 114네. 언제 만들었냐? 얘는 인터넷 프로토콜 뭐 TCP나 얘네보다 더 빨리 만들어졌네. 왜냐하면 71년도에 실제 파일들을 전송하기 위한 것들을 막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1년도에 이런 것들이 돼서 이제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TP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파일만 전송해 주는 거 하는 프로토콜인데 그런 프로토콜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FTP 관련된 프로토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의 핵심은 뭐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프로토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토콜의 종류들을 한번 쭉 한번 찾아보세요.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고 그럼 그 프로토콜들이 어떤 넘버로 되어 있는지 RFC 넘버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쭉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RFC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이걸 갖고 프로토콜들이 어떤 프로토콜들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RFC 문서가 몇 번인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ITF 사이트는 이런 것들을 표준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 이런 정도로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따 이제 저녁에 보강은 이렇게 할게요. 저녁에 보강은 지금 이제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TCP 프로토콜 아까 봤잖아요. 그럼 TCP 프로토콜을 보는데 이제 와이어샤크를 가지고 실제 패킷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지금 와이어샤크하고 자바스크립트 과정 여러분들 들으면 추가 점수 준다고 했잖아요. 그 뭐 자바스크립트하고 와이어샤크 쪽을 보게 되면 이런 뭐 어떻게 패킷 보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 6시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진짜 패킷하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인터넷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컴퓨터에서 서버까지 요청했을 때 응답을 받고 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기술에 표준화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지금 적용해서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것들이 이제 기본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수업에서 뭐 궁금하거나 질문할 거 있나요 혹시?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뭐를 하냐면 한번 이 ITF 이 사이트에서 지금 인터넷 관련된 프로토콜들을 한번 쭉 찾아가지고 한번 검색을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따 6시에 시간 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접속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또 실시간 파일로 녹화해서 올려놓으면 다음 이따 실시간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수업을 다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나요? 그러면 없으면 오늘 이제 실시간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나하나씩 또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시간 되는 사람들은 이따 6시에 보강 때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어요. 아, 그리고 이제 상담을 이제 진행할 건데 상담은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담 카드 지금 올린 거를 보면 아직까지도 상담 카드를 안 올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담 카드를 내가 기간을 좀 연장을 해줄게요. 잠깐만 과제 관리에 보면 지금 마감을 해놨는데 내가 다음 주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안 올린 사람들은 꼭 올려주세요. 지금 9명밖에 제출을 안 했는데 나머지 학생들도 꼭 제출을 해야 저랑 이걸 갖고 이제 수업 끝나고 상담을 좀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 제출 안 한 사람들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 수업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없으면 이따가 다시 6시에 다시 보강해서 보도록 합시다. 수고들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